네,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가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과 결별 선언을 하면서 합당 선언 11일 만에 다시 또 양측이 서로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지금 총선이 이제 5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양 정당 모두 비상 체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는 일단 이제 일을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개혁신당의 입장 천하람 전 최고위원을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네, 진 교수님과 박 실장님 인사 아유, 나누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주황색 옷 입고 처음 출연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 방송 스튜디오에는 오긴 왔었을 텐데 제가 예. 옷을 챙겨온 거는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요. 원래 양복을 입고 오셨다가 좀 네, 여기 대기실에서 급히 갈아입었어요. 갈아입고.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그 설 연휴 시작부터 네. 어제까지 굉장히 급박하게 진행된 11일 과정이었는데 우리 위원님도 한 평가를 해주신다면. 이래서 왜 공동 대통령제가 없는지 알겠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이래서 공동 대통령제가 없다. 예. 아, 그러니까 공동 대표는 진짜 하면 안 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한국 정치가 왜 이렇게 분열되어 있고 통합이 안 되냐에 대해 가지고 많은 이제 불만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예. 근데 그 해결책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공동 대통령을 하는 것은 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물론 제가 이준석 대표와 이낙연 대표의 관계를 그 윤석열 이재명에 비유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11일간을 이제 지켜보면 결정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정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고 자꾸 예. 이제 우리가 정당 간의 관계에서 얘기하는 비토크러시처럼 그러니까 아무것도 결정되지 못한 상태들이 계속 지속되고. 누군가가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또 그러면서 이제 비주류와도 대화하고 또 이제 뭐 협력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것인데 예. 그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지지부진한 상태가 계속되는 11일간이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근데 또 오늘 이준석 대표가 이제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다시 또 같이 할 마음이 있으면 기다리겠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당론을 크게 이탈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그 다시 지금이라도 예. 손을 잡자라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만은 예. 그래도 한판 승부니까 예. 저는 그냥 이준석 대표가 요새 정치적 레토릭이 많이 늘었구나 그런 정도로만 평가하겠습니다. 진심은 이낙연 대표가 진짜 더 그럽시다 들어간다. 하면 어떡하려고 지금 그때부터 이제 또 개혁신당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당원 심사 받아야지. 저 이사 갔어요. 그러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나도 그 당에 가입하면 이제 당원 심사를 받을 텐데 나 같은 그렇죠, 사람은 그렇죠. 그 당에 못 들어가죠. 왜냐하면 아니요. 저는 예. 전작년 시위에 적극 찬성하거든요. 근데 뭐 꼭 그것 때문에만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 제가 이제 배복주 씨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저도 이제 이준석 대표한테 몇 마디 했어요. 몇 마디. 배복주 차라리 내 욕을 좀 해라. 천하람 욕을 해라. 이러다가 배복주 씨가 천하람보다 더 유명해지겠다. 배복주. 예, 되게 인지도 상승 효과가 엄청 뛰어나고. 예. 금복주만 알던 사람들이 드디어 배복주를 제가 그 알게 됐다고.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또 성함이 되게 좋으세요. 한번 들으면 이게 기억에 나는 성함이고 이래가지고.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조금 불편했던 지점들은 그런 겁니다. 이게 개인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약속을 지키는 신의의 문제가 좀 더 컸어요. 신의. 예, 신의. 왜 그랬습니까? 사실 배복주 씨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제 남편분이 전장현의 대표라는 것뿐만이 아니고 예. 본인도 전장현에서 무슨 위원장 같은 걸 맡아서 하시기도 했고 전장현이라고 하는 단체의 행태라든지 뭐 어떤 이념적인 뭐 이석기 뭐 석방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저희 우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저희가 대외적으로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예. 통합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부터 물밑에서도 얘기했어요. 예. 근데 저희가 이걸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정리가 충분히 물밑에서 가능하다라는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과정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도 그분 당원도 아닌 걸로 알고 있다. 새로운 미래도. 예. 근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2월 10일 날. 예, 그 전에 이미 들어왔다. 당원 신청을 했었고. 들어왔는데 어떡하냐. 그리고 그러면 그러고 나서도 그분 별로 티 안 나게 우리가 뭐 그분이 뭐 주요 당직이나 뭐 비례대표 하실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됐는데도 예. 뚜껑 열어보니까 그분 또 인터뷰까지 하셔가지고 나 비례할 거다 막 의지를 이렇게 밝히기도 되니까 했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다 관리되고 문제 없이 그분이 화제가 안 될 거라더니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론 그분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이 약간의 그 신의의 문제가 더 컸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처음부터 그 화제를 만든 건 이준석 전 대표 측이 아니었나. 이준석 대표.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거든요.
도저히 손을 잡을 수 없는 사람들이 그쪽에 있는 것 같아서 네. 한 달 그분은 동안. 빼라라고 얘기해 왔다. 음. 사실은 그 말을 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런 분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신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배복주 대표를 띄운 건 이준석 대표예요. 그분이 뭐랄까 이 대표가 너무 그 남초 커뮤니티하고 몰입돼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거기 밖에는 그분이 언급되는 예를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아 근데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저희 입장에서 이석기 석방 운동 하시는 분을 받을 예. 수는 없어요. 그건 민주당도 이번에 진보당에 그 주신다니까 민주당 받겠네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겁니다. 저희가 물밑에서 얘기했죠. 예. 얘기했는데 이분들이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제가 예를 한번 이렇게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전광훈 목사가 있는데 전광훈 목사와 함께 이제 그런 어떤 부정선거 운동을 같이 하시는 와이프분이 계신다. 예. 근데 그분이 예를 들면 새로운 미래 쪽에서는 이 사람 절대 못 받겠다 우리는. 근데 대외적으로 아주 유명하게 알려지진 않았어요. 근데 통합하는 과정에서 슬쩍 개혁신당 쪽의 당원으로 가입해서 통합당의 당원으로 들어와가지고 비례 신청하려고 한다. 아. 그러면은 정작 박원석 그 최고위원이나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도 야, 이게 제가 전광훈 목사와 전장현을 등치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냥 예. 서로 예를 든다면 서로 지지층에서 비토가 있는 인물을 그냥 예로 든 건데. 예. 그러면 당연히 통합 과정에서 우리 지금 이런 분들이 그쪽 세력에 들어와 계시는 것 같은데 뭐 아주 잘 알려진 인물이나 뭐 핵심 인물은 아니지만 저희 지지층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해할 수 있다. 그쪽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 아니라면 좀 정리해달라.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얘기됐고 문제 없다고 했어요. 그쪽에서도. 그러니까 실제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말씀을 거듭 드릴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합당을 하고 그런 일이 발생했으면은 시스템 내에서 그걸 또 처리하는 방식을 얘기를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천하는 과정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할 게 아니라 분명히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그 시스템 내에서 걸러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걸 무슨 거의 다시 합당하기 전에 그냥 조건을 다시 제시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전혀 잘못 사실관계 알고 계신 것이 저희가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당원 자격심사위원회라는 거를 만들겠다라고 정식적으로 최고위원회에 당규 제정안을 올린 겁니다. 그 규정을 만들겠다. 그래서 그 규정에 통해서 이제 걸러내겠다라는 것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마 진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한국 정치의 가장 자유주의자라고 할 만한 금태섭 최고위원이나 조홍천 의원도 그런 면에서는 둘째가라고 하면 서러울 분이죠. 다 동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녹색정의당에서도 갖고 있는 기구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정의당이 녹색당이랑 합당을 하는데 정의당에 원래 같으면 못 들어갈 만한 인물이 녹색당을 통해 가지고 아주 극우적인 인물이 합당에 혼란한 틈을 타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정의당 입장에서도 당원 자격 심사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인 것이지 이게 저희가 한국 정치에 없던 아주 이상한 제도를 갑자기 들고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런 제도 자체는 이제 이른바 새로운 미래 측에서도 제도는 맞다. 네, 맞아요. 거기서 그래서 다 찬성하셨어요. 찬성했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걸 통해서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는 총괄 선대위원장.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총괄 선대위원장. 새로운 미래 쪽에서도 새로운 미래 쪽에서도 그걸 동의하셨기 때문에 이게 어떤 통합 전 단계의 논의를 저희가 다시 꺼내거나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새미래 분들도 그 지점은 당원 자격 심사가 필요할 수 있다라는 점은 동의하셨고 아마 알겠습니다. 그런 공식 절차를 통해서 배복주 씨라든지 여러분들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가자는 거는 그분들도 이해하셨을 거예요. 사실 이제 물론 이준석 대표가 배복주 전 부대표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가 싫어서 이른바 개혁적 보수를 주창했던 이준석 대표가 민주당과도 손을 잡았는데 배복주 대표 때문에 이게 깨져야 되느냐? 이건 솔직히 좀 의아해요. 그런데 이제 고얘만 계속 할 수 없으니까. 솔직히 그것 때문만은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은 아주 작은 이슈인데 그게 이제 언론에 좀 많이 노출됐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제 일을 하겠다라고 입장문을 낸 게 저도 눈에 띄었는데 솔직히 개운하죠.
아, 그걸 또 나가셔가지고. 유도 신문을 하고 그러세요. 아니 이제 일을 하겠다는 그 표현을 보고 제가 딱 되게 개운해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런 것보다도 이제는 네. 조금 신속하게 결정을 할 수 있는 시점이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아. 선거가 2년 남았다라면은 조금 더 이제 합을 맞춰가면서 할 수 있었을 텐데. 예, 예. 그러니까 좀 빨리 선거 준비 또 정책 메시지 낼 수 있는 환경은 됐다. 보조금 얘기 이제 6억 6천인가요? 이제 그 네. 얘기가 지금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 콕 집어서 얘기를 하기도 했고, 근데 지금 이제 개혁신당 입장은 법을 바꿔서라도 반납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더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래도 개혁신당 아니겠습니까? 예, 예. 저희가 이제 양당이 하는 나쁜 짓을 똑같이 따라하면은 또 더 큰 또 비판에 직면하기 때문에 예. 저희가 얘기를 했고요. 저희 의도대로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흘러가고 있어요? 저희가 이 얘기 나왔을 때 예.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이나 이재명 대표가 이거 좀 물어주시기를 바랬거든요. 아 얘기를 해주기를 원했어요. 예, 왜냐하면 더 큰 모순이 위성정당에서 바로 나와요. 아 그래요. 예, 오늘 아. 이준석 대표도 이야기 물론 했습니다마는 위성정당이 가지고 가는 선거 보조금이 대략 60억 원 이상이 넘습니다. 한동훈 위원장께서 뭐 어떤 그 지역계 행사에 가셔가지고 뭐 예산 얘기를 하시면서 어르신들 넘어지거나 뭐 할 그렇죠. 경우에 거기 그 돈 쓰면 다 고칠 수 있을 텐데. 개혁신당이 받아간 6억만 있으면 이거 다 고칠 수 있습니다라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예, 예. 60억으로는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어르신들께 한동훈 위원장께서 개혁신당의 6억이 아니라 국민의 미래인가요? 국민의 미래당의 60억을 활용해 가지고 더 멋진 시설 기깔나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때가 저는 왔다. 그것도 못하면서 개혁신당을 탓하고 6억. 있는 것은 저는 그야말로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예. 저희는 그거 안 쓰고 반환할 겁니다. 아, 그 잘 보관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럼요. 6억. 알겠습니다. 네. 진 교수님. 그런데 그 원래는 사실 그 총괄선대위원장. 이건 원래 네. 합의문에 있는 거잖아요. 네. 합의문은 원래 헌법인데 그 최고위에서 그냥 확 엎어버렸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거 무슨 쿠데타냐.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아직 선대위 체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선대위 때 총괄선대위원장의 직위와 역할을 하시게끔 할 거라고 저희는 이미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예.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거 자꾸 이제 저희가 헤어진 마당에 사실 저도 내 탓이오 하려고 나왔는데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내 대표가 탓이긴 한데 자, 예.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나 김용남 정책위 의장이 갖고 오는 정책안이라는 것이 마음에 안 드실 수 있습니다. 아, 충분히 왜냐하면 서로 생각이 이낙연 다르고 대표 관점이 다르고 새로운 미래가. 다르게 정치해 오셨기 때문에. 예. 근데 그러면 뭔가 대안이 있거나 아. 차라리 이걸 하자. 그런 거였다라면은 저희가 이렇게까지 예를 들면 특히 조응천 금태섭 최고위원이 돌아서시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래요. 조금 아무것도 못한 상태 지속됐었기 때문에 총괄선대위원장 직위 자체를 흔들자는 것이 아니라 선대위로 전환하기 이전에 저희가 신속하게 정책 메시지를 내면서 가야 된다. 그런 자, 취지였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네. 뭐 배복주 문제가 이제 해결됐으니까 네. 이제 다음 타겟은 또 이제 류호정일 텐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면 류호정 의원이 출마를 했을 때 네. 이준석 대표가 가서 뭐 유세를 하거나 이게 상상 가능한가요? 제가 할게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못하고 뭐, 대표는 못하고 최고위원이 할 수 있다는 뭐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고요. 뭐 그거야 뭐 이준석 대표한테 물어보셔야 되는 문제고. 그러니까 저도 근데 저는 얼마 전에 제가 그래서 공개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이준석 대표한테. 얼마 전에 이준석 대표가 나와가지고 류호정 의원은 개혁신당에서 주류가 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과한 얘기다. 왜냐하면은 뭐 당원 자격 심사로 걸러내면 모르겠는데 그러지 않고 당원이 된 이상 그분이 예를 들면 다음번 아마 총선 지나자마자 저희 전당대회 할 것 같은데 전당대회 나오셔가지고 당원들의 선택을 받으면 당 대표든 최고위원이든 하실 수 있는 거죠. 예. 그거는 얼마든지 열려 있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다만 최근에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그 발언을 좀 정정한 것이 단기적으로 주류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취지로 얘기한 거다라고 최근에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말을 바꿨더라고요. 저는 뭐 그 정도라면 이해하지만 무슨 류호정 의원이라고 해서 개혁신당에서 주류가 될 기회가 원천적으로 박탈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자, 조홍천 의원이 그럼요. 당원들을 설득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조홍천 의원이 오늘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얘기를 했습니다. 와서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방송 나오셔서 김종인 위원장 입장은 관심 없다 할 의사 전혀 없고 다 모든 권한을 줘도 할지 안 할지 하는데 지금 무슨 뭐 공관위원장 이런 건 전혀 관심 없다는 말씀인데 이제 어떤 노력하고 계세요? 김종인 위원장 모시는 1단계 아니겠습니까? 1단계. 1단계가 보통 관심 없다, 불쾌하다로 시작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2020년에 그때 국민의힘 총선 참패 이후에
그때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논의가 나왔을 때 그때도 아마 비슷한 반응이셨던 걸로 초기 반응은 그러셨던 걸로 압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김종인 위원장님 막 그걸 이제 태도에 대해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뭔가 어떤 본인이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먼저 나서시는 분은 아니시기 때문에 예. 저희가 더 또 예의를 갖춰서 또 적절한 절차로 계속해서 소통하고 설득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낙연 대표와 결별했기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모실 수 있는 공간이 조금은 더 넓어진 건 사실입니까? 뭐 솔직하게 말씀드려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김종인 위원장을 모시기 위해서 이낙연 대표를 배제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이고요. 제가 저희 아마 개혁신당 구성원들이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니 솔직히 그냥 정치권에서 총선이든 대선이든 뭐 큰 선거 있으면 김종인 위원장의 성함이 항상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얘기를 먼저 꺼낸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낙연 대표님 쪽에서 먼저 얘기를 하셨던 것이고 그럼 저희도 반대할 이유는 없으니까 그럼 한번 의향을 좀 여쭤보자 그런 식으로 흘러갔던 아이디어 것이지 차원인데 무슨 뭐 저희가 김종인 위원장을 모셔야 되니까 이낙연 대표 쪽이랑 손절한다 이거는 정말 사실이 아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지금 박실장님. 김종인 위원장이 뭐 공관위원장이든 뭐 공관위원장 이름을 걸고 사실 전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요. 네. 오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낙연 대표가 현재 있는 상황이다. 음. 오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훨씬 더 낫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예. 낫다. 예. 낮은 거죠, 낮은 네, 거. 더 나은 네. 거 아니고 낫다. 낫다. 예, 근데 로우. 예. 한편으로 이준석 대표가 이제 공관위원장 자리에 한미병 원장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제안도 사실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한 제안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사실인가요? 대화를 누굽니까? 이제 이낙연 대표와도 얘기를 나눴었다라는 얘기까지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직접 들은 건 아니라서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아마 그런 식으로 김종인 위원장께서도 이제 아마 이 사람은 어때 이런 식으로 추천하신 걸로 저도 건넨 들었는데 저도 직접 들은 건 아니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네. 자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면 좋을 것 예. 같은데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국민의힘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언론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고 또 일각에서는 그냥 쉬운 문제만 풀고 있다. 혹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분란이 없는 것이다. 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만. 뭐 모든 것이 상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선거철에는 뭐 잘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비해서는 훨씬 잘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모든 정치인이요 권력을 쥐고 있으면은 자기 사람 꼽고 싶고 이미 있는 사람 무리하게 쳐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인지상정인 면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 최소한 뭐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누군가를 쳐내려고 하는 게 크게 드러나진 않고 있고요. 물론 티 안 나게 대통령실 분들이나 뭐 이렇게 꽂아 넣고는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티가 많이 안 난다는 점에서 그래도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보다는 잘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개혁신당 그 초기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뭐 선거철이 다가오면은 사실 우리가 뭐 원내 교섭단체 정도의 현역 의원을 확보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국민의힘 공천이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되면서 사실 그 수도관이 좀 잠겼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저도 뭐 지금 와서 보면 약간 낯간지럽지만 저도 막 돈물 터질 겁니다. 막 뭐 수십 명은 몰려올 겁니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조금 저도 낯간지러운 면이 있는데 말씀하신 지적 정확하고요. 어쩌면은 뭐 그랬기 때문에 더더욱 현역들의 이탈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국민의힘 공천을 하고 계시지 않는가.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이제 수도꼭지 하나가 이제 저쪽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수도꼭지. 네. 거기는 좀 터질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분들은 이제 되게 이낙연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개혁신당 쪽으로 오는데 김영주 이번에 김영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이당 저당에서 이제 입지를 하는 것 같아요. 개혁신당에서 국회부의장 공개적으로 구애를 하고 있나요? 뭐 공개적으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너무 말이 앞섰던 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희가 당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여러 원대한 포부도 밝히고 뭐 이렇게 저희가 대중정당, 수권정당의 길을 갈 거다라고 해서 이제 막 얘기를 당연히 하게 되는데 이것도 꿈은 또 원대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많은 가르침을 이제 많이 얻었고 성찰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함부로 특히 이제 국회 부의장까지 지낸 김영주 국회부의장 의원에 대해서 저희가 뭐 무조건 저희 쪽으로 오실 건이 많으니 뭐 이런 얘기는 저희가 더 조심스럽게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제 어쨌든 이낙연 신당 측과 분리된 다음에
상황은 사실 좋지 않잖아요. 네. 물론 뭐 일을 하기에는 훨씬 음. 수월해진 측면도 있겠지만 예. 일단 규모가 줄게 됐고요. 앞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컷오프 될 분도 숫자가 확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른바 깃발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실망한 보수층을 표심을 얻어야 되는데 일단 그 표심을 한동훈 위원장이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컨티전시 플랜이 뭔가 비상 계획이 있는지 사실은 애초에 처음에 탈당해서 했을 때보다는 여러 상황이 좀 좋지는 않아서 네, 그 말씀 사실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항상 상황에 맞춰서 최선의 움직임들을 하려고 하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저희가 이제 이번 한 주는 좀 네타시오가 필요한 사실 주간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빅텐트를 구상을 하면서 이낙연 대표님께서 굉장히 큰 정치인이시고 그중에 이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셔서 이탈이 크게 느껴지고 아쉬운 면도 큽니다만은 예. 사실 한국의 희망의 양양자 대표나 뭐 새로운 선택의 금태섭 대표, 예. 원칙과 상식의 이원욱 조응천 의원들은 예. 다 남으셨거든요. 그리고 현역 의원의 이탈도 김정민 의원 한 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여러 정치적인 어떤 그룹들이 가졌던 색깔들을 꾸준하게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탈하시는 분들도 새로운 저희 개혁신당도 좀 고민하고 계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쪽도 지금은 매우 조용하지만은 또 일정 부분 움직이는 면도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제 어디 출마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대구 쪽으로 나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런데 이제 듣자 하니까 또 뭐 반도체 벨트 그래서 뭐 용인 화성 뭐 이런 거가 묶어가지고 뭐 동탄에 출마할 수도 있다. 경기 이런 남부 얘기가 반도체 벨트. 뭐좀 실현 의중이 가능성이 어때요? 있어요? 대표 자신의 의중은. 본인은 그러니까 정말로 열어두고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게 약간 이제 특히 화성 동탄 벨트 이런 것들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서로 이준석 대표를 자기 주변으로 끌고 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왜냐면 벨트를 만들고 싶어. 벨트도 만들고 이제 화제성이 좀 생기고 화제성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저희 주요 당직자들이 화성, 용인 이런 쪽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원욱 그렇죠. 의원, 양자 의원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준석 대표 이쪽으로 왔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있고. 알겠습니다. 그런 그래도 그러면 가장 또 남양주는 저기 조응천 의원이 많이 끌어가면 남양주 저쪽 서울 그렇죠. 그쪽도 같이 그쪽으로. 벨트니까 또. 예. 가장 궁금한 우리 천하람 예. 전 최고위원의 항복. 그렇죠. 순천으로 남습니까? 대구로 갑니까? 아니 비례로 갑니까? 저는 뭐 이게 또 확정은 아니라서 확정은 또 좀 이렇게 좀 폼나게 해야 되니까 오늘 뭐 대놓고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그냥 오늘 방금도 순천에서 올라오는 길이다. 제가 그렇게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벨트가 만들어져도 천하람 의원은 일단 현재 내 생각은 지도부가 뭐 결정은 모르겠지만 현재 내 생각은 나는 그 벨트 아니고 순천 벨트에 남겠다. 그럼요. 예. 그러고 싶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번 주 안에 결정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저희도 지금 사실 저희 순천이 선거구 획정 이슈도 좀 있어가지고 그거 결정되면 저도 바로 또 결심을 말씀드릴 순간이 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또 당 시기인데 네타쇼 시간에 오늘 또 출연을 결정해 주시고 말만 내 탓이라고 해놓고 변명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약간 티 나요. 귀여워. 조만간 다시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전 최고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